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속성, 기능, 객체, 인스턴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는 내가 클래스가 뭔지 알겠다 하는 게 전혀 와닿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객체 지향은 무엇이고 클래스는 무엇이며 내가 왜 이걸 배움으로써 무언가 이득이 있는지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복사해서 오른쪽 코드에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클래스만 쏙 뺄 거예요. 클래스 카라는 거를 지워주고 나머지 블럭에서 Shift 탭 그러면은 자, 탭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고 Shift 탭은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Shift는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 셀프 여기에서 셀프라는 거는 사실상 글로벌을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셀프를 지우고 글로벌 스피드 이렇게 해야지만 변수의 스피드라는 변수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셀프는 마찬가지로 지우고 지우면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글로벌 스피드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클래스 기능을 쏙 뺀 거예요. 프린트 컬러와 스피드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컬러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스피드도 0입니다. 출력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0이 나왔고요. 각각의 빨강색과 스피드를 기본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컬러에다가 레드를 넣어주고요. 스피드는 한 기본값 5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컬러와 50이 나옵니다. 자, 함수 만든 거를 조금 써먹어 볼까요? 50으로 세팅을 하고 나서 업 스피드 해서 한 30 정도 가속을 하고 나서 다시 사용을 하면 50에서 8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새롭게 도색을 한다고 하면 이 컬러도 바뀌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레드와 50과 기능을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자동차를 생성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기능을 복사를 하고 나서 자, 밑에는 사용하는 거니까 요 밑에다가 컨트롤 V 자,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자, 이러면은 위에 거는 이제 번호를 붙여봅니다. 컬러 1, 스피드 1, 업 스피드 1, 스피드 1, 1, 다운도 1.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자동차를 좀 변수 이름을 분리를 시켰어요. 두 번째 자동차도 위에다가 2를 붙여줘야 되겠죠. 스피드 2, 다운 스피드도 2. 자, 벌써 지금 이렇게만 해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도 밑에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1을 먼저 이용을 했고 밑에서는 두 번째 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스피드도 2, 컬러도 스피드도 2. 자, 두 번째 자동차니까 새롭게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블루, 기본 속도는 30, 이번에는 다운 스피드로 10 정도만 줄여줍시다. 이 상태에서 코드 실행을 하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를 또 만들려고 하면 벌써부터 어지러질합니다. 3개, 4개, 5개.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째로 샘플링 된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라던가 아니면은 함수를 복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니 이때 생긴 기능이 클래스. 다시 클래스를 가지고 오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 이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배워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감이 오시죠? 클래스라는 걸로 어떠한 기능, 변수,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필드, 속성을 얘기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 함수들을 메서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은 우리는 뭐 car1에다가 car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할까요? 그러면은 할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와 기능들을 마이카 1에다가 전부 다 복제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수들 그리고 메서드, 자 변수가 아니고 이제 필드 속성이 돼요.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네임 점 필드, 점 필드, 점 메서드, 메서드니까 당연히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요 세 개를 붙여넣기 하면 기본값. 그래서 속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본값을 설정, 기본값 설정, 다 일일이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해주고 나서 메서드를 호출. 자, 똑같은 식으로 호출할 수 있겠죠? 1과 2만 메서드를 이용을 해보고요. 그래 놓고 나면 안에 변화된 모습을 한번 확인하자고 한다면 프린트 마이카 1점 컬러 마이카 1점 스피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4, 3, 2. 자,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 자, 다운 스피드 60이 좀 많았나 보네요. 초기값 0이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적용되고 일일이 변수 따로 함수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기능적인 걸 복제해서 원하는 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심플하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변수 값을 출력을 했잖아요. 쭉 코드를 복사를 하면 붙여넣기. 그래서 이 부분은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기본값을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각각의 속성값을 부여를 해 주고요. 뭐 업스피드 여긴 업만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서드를 적용을 한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잘 적용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셀프 스터디 문제를 읽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스피드 함수를 수정해서 속도가 150이 넘으면 최대 150으로 조절해 보자. 자, 자동차의 기능은 리미트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업스피드 여기에 기능을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누적을 시켰더니 이 self.speed가 if 만약 이 값이 150보다 커지게 되면 몇으로 고정? 150으로 고정을 시켜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끝입니다. 하나의 기능에 어떠한 제한을 걸어버렸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업스피드 200이 들어가 있는데 150으로 고정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다시 이전 강의로 넘어가서 요 만들었던 이 코드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강의로 다시 넘어가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로서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컬러, 이 자리에다가 변수값을 우리가 초기값을 정해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또는 밑에서 보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초기값을 각각을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초기값 지정할 게 조금 더 종류가 많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색깔도 있고 뭐 맥시멈 스피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썬루프도 있을 거고요. 뭐 기본값은 일단 없는 걸로 펄스 그리고 요즘에 자율주행 많이 얘기 나오니까 오토 드라이빙 오토 드라이빙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고 전투기 비행기 같은 경우에 앞에 투명 유리에 뭐 계기판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일단 뭐 이러한 기본 세팅을 좀 넣어준다고 하고요. 여기에 컬러도 기본 색깔을 화이트 그러면 요 정도로 기본값을 해놓고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 이 자리에다가 my car1. sunroof에다가 추가한다고 해주고요. 그리고 my car에다가 오토 드라이빙에다가 풀 자율주행 5단계 넣어주고 다시 my car1.hud 에다가 이런 식으로 풀 세팅을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옵션이니까 매번 새로운 차를 만들 때마다 넣어준다고 한다면 변수값을 쓰는 거니까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에는 사실 함수처럼 뭔가 안에 값을 넣고 싶지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클래스 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가 구현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안에 값을 넣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기본값을 세팅하는 건 어떨까?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만 좀 출력할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프린트 mycar1. 그리고 일단 다 복사를 해서 컬러, 스피드, 썬루프, 오토 드라이빙, HUD까지 이렇게 해서 코드 실행을 하면 일단 맨 위에 값은 우리가 기본값 넣은 것처럼 자동으로 잘 저장이 돼서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매번 기본 세팅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괄호 안에다가 넣을 생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빨간색 넣어주고 0 넣어주고 PRUE, true, O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싹 지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F 언더바 init 언더바 바로 열고 닫고 자 이 함수 이 메소드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객체 생성과 동시에 이 안에 데이터가 그대로 이 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self 그 다음에 컬러
스피드, 선, 룩, 오토, 드라이빙, HUD 들어가서 self 점 컬러는 컬러. 자, 여기에 있는 self 점 컬러는 이 변수가 되고요. 이 컬러는 이 컬러입니다. 자, 그래서 전달받은 변수. 이 이름은 사실 달리 해도 돼요. 뭐 A, B, C, E, E를 해도 되는데 이러면 네, 코드에 변별력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좀 명칭을 동일하게 합니다. self.speed self.sunloop self.sunloop 다시 self.auto 드라이빙은 auto 드라이빙 self.hud는 hud. 자, 그러면 기본 값을 자동으로 전달받은 값이 저장이 돼서 이 자리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변수가 들어갔죠. 변수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후, 이 자리도 필수가 돼야 돼요. 필수. 자, 그러면은 일단은 넣어놓고 파란색, 똑같이 노란색, 그리고는 전부 다 지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자, 심플해진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역시나 동일하게 나오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생성자 기본 init에다가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코드를 복사해 오고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A, 컨트롤 V.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변수 2개, 여긴 또 value 1, 2예요. 컬러와 스피드에 각각이 전달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며 실질적으로도 기본값 세팅을 이제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아예 괄호 안에다가 기본값을 넣어버리면 변수가 세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1의 완성. 이번에는 좀 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필드 값을 가지고 오는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 필드 값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각각의 초기화, 생성자 초기화를 해준 부분에 있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어떠한 메소드가 아닌 get 메소드 그래서 get name이면은 return self.name이고 get speed이면은 return self.speed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초기화해 준 다음에 실행을 할 때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는 우리가 지금껏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죠.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은 각각의 고유적인 변수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각각의 이름으로 뭐뭐뭐 변수 이름, 뭐뭐뭐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클래스 변수. 자,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라는 원본을 인스턴스를 통해서 복제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코딩을 하다가 보면 클래스에 있는 고유의 값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클래스 변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로 설명을 먼저 하게 된다면 클래스 만들어졌죠. 각각의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봐서는 이게 인스턴스인지 클래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밑에서 보면은 self.self.cat. 자기 자신에 대한 cat 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클래스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동작이 실행이 될 때마다 고유의 값인 카운트가 정말로 0, 1, 2, 3, 4 아예 바뀌어버리는 부분이 되죠. 이 언더바 init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실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트의 고유값이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밑에 있는 카운트가 1이 증가가 되고 또 실행하게 되면 또 1이 증가되고 매번 실행할 때마다 카운트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소스 코드 말고 밑에 있는 이 부분 완성된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했던 부분 각각의 인스턴스 만들어 주고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기본값을 넣어주고 또 인스턴스 생성해서 기본값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보면은 인스턴스 점 변수가 아니고 클래스 이름 점 카운트를 써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의 상속, 클래스를 만들어서 안에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복제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복제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조금씩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는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나는 나만의 기능과 나만의 변수들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한 개념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 색상 속도 있었고 속도 올리고 내리고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능은 다 똑같은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 좌석의 수, 좌석 수 알아보기,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뭐 적재량 알아보기. 이러한 두 가지 기능에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그대로 자동차라는 기능을 가져가고 각각의 필드와 메서드가 조금씩만 다르게끔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역시나 복사하고요. 붙여넣기를 넣은 다음에 자,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클래스, 이제 우리는 그냥 클래스가 아니고 상속을 받을 원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름은 슈퍼 클래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하지만 슈퍼 클래스라고 해서 전혀 다른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초기화 만들어 주고요. 메서드 각각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건데 세단이라는 클래스와 트럭이라는 클래스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 다르게 있겠죠. 하지만 무엇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 차라는 위에 있는 클래스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즉 상속을 받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세단이면 세단만의 특별한 부분을, 트럭이면 트럭만의 특별한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오히려 하나의 클래스로 통일시켜서 수정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상속이라는 개념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슈퍼 클래스에 있는 기본값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마찬가지 세단에서도 기본적인 인스턴스 생성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 메서드, init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는 그대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컬러와 스피드는 필요한 부분이었죠. 거기에 추가로 시트를 하나 더 받아서 컬러와 스피드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기본 메서드를 이용을 하고요. 대신에 앞에다가 슈퍼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는 세단 클래스의 고유한 필드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시트를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get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부분의 메서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트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동일하겠죠. 하지만 이 적재량, capacity 추가로 받은 다음에 역시나 기본값을 세팅을 해주고 나서 get load capacity 해서 리턴 값으로 고유의 값을 꺼내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실행하는 부분을 일단 그냥 실행 먼저 해보고 세단 정보, 각각의 색상과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세단 1이 갖고 있는 색깔과 스피드, 세단 1이 가지고 있는 좌석 수를 바로바로 리턴을 해줄 거고요. 역시나 세단 1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팔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업스피드와 다운스피드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 1의 업스피드 20을 증가하고 출력하고 다시 10을 감소하고 출력하고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트럭 역시 마찬가지겠죠. 트럭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 세팅해주고 그 값을 가지고 오는 부분으로 동작이 모두 다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프 스터디 문제를 읽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타 클래스를 추가해보자. 단, 소나타 클래스는 세단을 상속받고 세단은 칼을 상속받는 순서대로 상속받도록 하자. 자, 소나타 클래스에는 특별히 추가하는 필드나 메서드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뭐 쓴다? 패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이 코드들 중에서 소나타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클래스 소나타 괄호 열고 무엇을 상속받는다? 세단. 아무것도 없을 때는 패스.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동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자, 물론 두께, 색상, 크기 등을 무작위로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클래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추가적인 기능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버라이딩 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오버라이딩은 뭐냐면은 그냥 덮어 씌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을 받았지만 나는 그 기능을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할 건데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오버라이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슈퍼 클래스, 쉐이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뭐 기본적인 변수, 초기값 세팅해 주고 셋 펜으로 랜덤한 컬러, 랜덤한 사이즈까지 지정을 해 주고요. 드로우 쉐이프,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코드가 작성이 안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 기능을 그대로 쓰거나 잘 보면은 쉐이프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똑같은 메서드 이름으로 다시 재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를 안 하면은 위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거고 재정의한다면 나만의 기능으로 바꿔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슈퍼 클래스라는 말을 썼지만 뭐 한국말로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모한테 어떠한 기능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뭐 내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나만의 기능으로 바꿨다 라고 뭔가 발전된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상 메서드처럼 처리라는 이 말 있죠. 일단 처럼이라고 하니까 추상 메서드의 기능은 없는데 추상 메서드란 절대적으로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현재는 처럼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코드가 없으니까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은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해도 아무 기능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럼으로써 각자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았지만 메소드를 작성해서 사용해라 라고 할 때 이 위에다가 골뱅이 add abstract 메소드를 작성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추상 메서드처럼 이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오버라이딩 똑같은 거를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재정의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렉탱글 서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슈퍼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가로 세로 사이즈 변수를 만들어 주고 렉탱글 클래스 같은 경우에 기본값은 XY 위치를 받은 상태에서 가로 세로 크기도 랜덤하게 해주는데 그 폭이 있겠죠. 20에서 100 사이즈 사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쉐이프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사이즈의 절반씩 해서 XY 사각형이 각각의 좌표를 만들어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라 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순간 XY 좌표가 같이 넘어올 거고 그 좌표 위치에다가 렉탱글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잘 보면 온스크린 클릭이라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함수를 실행하게끔 이벤트 처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예전보다 소스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어떠한 클래스로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이 기능들을 상속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재정의해 주고 원하는 부분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인스턴스 해서 원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합니다. 코드가 확실히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 코드 전체 복사를 하고요. 새 파일, turtle 클래스라고 할까요? tuclass.py 자, 컨트롤 V로 실행을 하면 자, 요거 그냥 바로 실행 테스트 해보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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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러한 부분으로 동작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특별한 메서드. 사실 우리가 특별한 메서드라 그래서 생성자, 컨스트럭터 만들 때, 인스턴스 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클래스가 삭제될 때 자동으로 동작하는 메서드 또는 프린트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부분 add, 플러스 연산자 아니면 비교 연산자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따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러한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자, 왼쪽에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는 메인 코드로 띄워놓고 각각의 무엇이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코드 일단 생성이 된 거죠. 생성이 될 때 바로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될 테니까 안을 살펴보면은 print 무엇이 생성되었습니다. 두 개가 생성돼서 100과 200, 100의 길이, 200 길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클래스를 프린트하니까 선의 길이 100이라는 게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사실은 프린트가 호출이 될 때 리턴 프린트 이 부분에 리턴 무엇을 선의 길이 땡땡땡을 바로 리턴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길이 100이라는 게 바로 결과로 나왔고요. 그 다음 두 개의 길이를 더할 때 이 플러스를 사용했을 뿐인데 300이라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자, 플러스 add를 살펴보게 되면은 self length,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other, 비교되는 반대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한 결과를 리턴 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됐을 때 선분 2가 더 기네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교해서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셀프 랭스와 어더 랭스가 비교가 된 결과값 true false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조건문에 대한 바로 true false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삭제, del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메서드를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를 통해서 myline 1만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두 개가 삭제되어 있다고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프로그래머스의 시스템인데 이 결과는 클래스는 내가 삭제하지 않아도 삭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이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예 코드 라인에서 삭제한다라는 걸 지워버리고 실행을 해도 두 개가 삭제되었다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 내가 인스턴스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했지만 지우지 않아도 프로그래머스 시스템에서 강제적으로 지워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똑같은 클래스 라인이라는 전체 내용이 메모리에 상주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변수나 함수, 클래스를 지우지 않고 냅두게 된다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매번 필요 없을 때마다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윈도우, 리눅스, 맥 여러 가지 OS에서는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강제적으로 각각의 객체들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드 실행을 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지만 사용이 끝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싹 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지우는 거를 2번을 먼저 지우면은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이 전체가 끝나면은 지우지 않았던 1번이 삭제가 되겠죠. 네, 뭐 순서가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 메소드 아까 했었죠? 서브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하도록 강제하는 메소드입니다. 반드시 구현,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이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필수적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왼쪽에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요. 자, 다른 거는 이 부분. 자,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뭐 이름 그대로 슈퍼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일단 요거 땡땡땡. 자, 이 부분은 주석인데 우리가 보통 주석을 샵으로 표시하죠. 하지만 양 끝에 3개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줄 주석이 됩니다. 샵은 무조건 한 줄.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씩 묶어버리면은 여러 줄 주석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오버라이딩을 필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러를 강제로 띄우는 부분입니다. raise not implement error.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을 경우 에러 메시지를 띄워라 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서브 클래스 1과 서브 클래스 2가 있고요. 서브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을 했죠. 두 번째는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첫 번째 거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두 번째 거는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 try 해보고 에러가 난다면은 특히나 그 에러 메시지가 not implement error라고 한다면 전달받은 2를 출력해 주세요.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 실행하면 네, 전달받은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옵션은 옵션인데 뭐 필수 조건으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 그렇다고 해서 기본 옵션을 정해지지 않고 꼭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처럼 오버라이딩을 강제하면은 좋은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역시나 컨트롤 A, V, 이번에는 ABC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add abstract method 라고 위에다가 데코레이터를 작성을 합니다. add 플러스 뭐뭐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데코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데코레이터는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주는 부분인데 at을 만나서 어떠한 기능이 작성이 되고 있으면은 마치 예고를 해주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기능은 이 기능을 하게끔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분을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브 클래스 1은 오버라이딩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만들고 그냥 했을 때는 동작이 되지만 만약에 주석을 빼버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역시나 오류가 나죠. 서브 클래스 2에서 앱스트럭트를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에러가 납니다. 자, 이 에러를 잡아주겠다고 try를 쓰게 된다면은 뭔가 될 것 같죠? 자, 이 부분에서 서브 2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서브 1을 실행하고 서브 2도 실행하는데 혹시나 에러. 자, 일단 이 에러 메시지는 다르니까 아예 그냥 예외. 어떠한 경우든 에러가 나면 에러다 라고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실행. 자, 안 되는 이유는 ABC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그때 바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만들라고 했는데 만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에러가 나면은 에러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애초에 생성 단계에서부터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러 나는 부분이 서브2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죠. 메소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멀티스레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시작이 되지만 멀티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CPU에 여유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먼저 동작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코드 이대로 실행을 하면 코드 실행 해석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클래스에서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 시켜주고 메서드 안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3번 동작을 하고요. 하 이름으로 달립니다를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0.1초를 멈췄다가 이렇게 3번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3번 동작을 하면 당연히 1번 실행, 2번 실행, 3번 실행을 했을 때 자동차 111 찍힐 거고요. 두 번째 자동차 222, 세 번째 자동차 333이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111, 222, 333 골뱅이 3개, 샵 3개, 달러 3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멀티스레드 자, 멀티스레드라고 하면 당연히 스레딩이라는 임포트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스레드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는 거는 당연하고요. 스레드 생성 자, 스레드는 th123라는 이름으로 threading.thread 타겟은 어떠한 메소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를 실행할 게 아니고 선택된 스레드들을 동작을 시킬 겁니다. 주소까지 같이 넣어주고 실행하면은 분명히 111, 2, 333이었는데 이 순서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치 이러한 부분으로 이 그림처럼 1 스타트, 2 스타트, 3 스타트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이거는 너무나 규칙적인 부분이고 어떤 게 두 번째에서
어떻게 시작이 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금 티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티가 나죠. 지금 너무 일렬이니까 1, 2, 3 숫자를 자세히 봐야 돼요. 실행하면은 1, 2, 3, 1, 2, 3, 1, 2, 3 다시 실행해도 1, 2, 3, 1, 2, 3, 1, 2, 3 자, 요거는 우선순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소스 코드를 전체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새 파일 runcar.python 컨트롤 V를 눌러주면은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1, 2, 3, 1, 2, 3, 2, 1, 3이 실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1, 2, 3, 1, 3, 2, 1, 2, 3 또 한 번 실행하면은 1, 2, 3, 1, 2, 3, 1, 2, 3 세 번을 실행했는데 세 번 다 다른 순서가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CPU가 여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치고 들어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멀티스레드가 있는데 이 멀티스레드는 CPU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걸 처리해야 될 때는 생각보다 느려져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멀티 프로세싱. 자, 컴퓨터가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헥사 코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안에 CPU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 프로세싱.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를 때로 복사하고요. 바로 그냥 VS 코드로 진행해 보죠. 컨트롤 A, 컨트롤 V. 자, 휴지통으로 다시 보내버리고 해석을 해보면은 마찬가지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멀티 프로세싱, 임포트 멀티 프로세싱을 해주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역시나 각각의 메소드들을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러면은 스타트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조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를 시켜주는 부분이죠.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완전히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종료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티가 안 나네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1, 2, 3, 1, 2, 3, 1, 2, 3 다시 1, 2, 3, 1, 2, 3, 1, 2, 3 네, 오히려 CPU가 좋아서 동작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나 보네요. 네, 여러분 컴퓨터로도 한번 네. 빠르게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동작을 순서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출 후 채점 넘어가고요. 셀프 스터디 역시나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만, 백만, 억의 숫자를 모두 다 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출력 예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화면에도 있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기 좀 편하려고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타임은 필요가 없죠. 클래스 네임은 calculator라고 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넘버가 필요하겠죠. 전달받는 매기반수는 num이라고 지어주고 역시나 num 이 부분도 마찬가지 num에다가 num을 저장해 주고요. 그러면 일단 초기 값은 끝 run calculator 를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 볼게요. 1부터 전달받은 숫자까지 모두 다 합하려면 합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for I in range self.num num을 포함해야 되니까 플러스 1 그리고 합 플러스는 I 값을 모두 다 누적을 해주고 나서 끝나면은 프린트 무엇을? 이 부분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000이라는 숫자와 500, 500이라는 숫자는 변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정수 %d, 옆에 것도 %d
그래서 퍼센트 자리에 self.num이라는 숫자와 두 번째 합이라는 변수 값을 각각에 대입을 시키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로 이제 객체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calculator 1 이름은 calculator, 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처음엔 1000이었죠. 1000, 두 번째, 세 번째. 만, 백만, 억이 아니고 1010만, 1000만이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줬으니까 멀티스레딩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냅두고 타겟만 calculator 1에다가 run calculator 3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thread 2, 3, calculator 2, 3 다음에 thread를 1, 2, 3 스타트를 시켜주면 물론 순서대로 동작하겠죠. 우리 개인 PC에서는 순서가 따로따로 동작을 할 테지만 프로그래머스에서는 CPU가 굉장히 좋은지 순서대로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는 어떠한 설계도와도 같죠. 단 기본이 되는 설계도. 그래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차량의 색깔을 달리한다던가 차량의 크기를 달리한다던가 여러 가지의 각각의 옵션별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베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매번 복제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복제해서 사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호출이 되는 순간 기본값을 우리가 매번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순 정의가 아니고 별도의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다른 부분에 고정된 값을 기본 세팅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는 매번 복제해서 자신만의 변수라고 한다면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자체 원본이 가지고 있는 변수 값으로서 변경이 되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클래스 변수를 수정해서 매번 사용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능을 가지고 오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바꿔서 쓰는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메서드 역시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까지 나만의 특별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까지도요. 초기 값을 세팅하는 메서드가 있듯이 지울 때 또는 출력할 때, 연산할 때, 비교할 때 등의 여러 가지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슈퍼클래스에는 메서드 이름은 존재하지만 내용이 없을 때 필수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을 실수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작성을 안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끔 race not implement error 추가해서 반드시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반면 요즘은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순서대로 실행이 되지만 CPU가 동작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빠르게 끌어당겨서 실행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멀티스레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이 멀티스레드는 CPU에 코어가 하나만 있을 때 동작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CPU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스레드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멀티 프로세싱 기법으로 CPU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